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나리도 이제 활짝 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좀 좋은데요. 항상 이 부동산, 이 시그널 방송을 보시면서 올해 이제 부동산의 흐름, 특히 이 상반기에 대한 흐름을 좀 좋은 흐름, 또 나쁜 흐름이 또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걸 좀 구분하셔서 좋은 흐름을 꼭 반드시 찾아가실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 상반기 부동산의 흐름을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동향이 어땠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4월이 시작됐으니까 봄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면서 지난달 주택 가격 추세가 어땠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소장님께서 지난 3월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을 분석해 보는 시간 준비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KB 부동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좀 더 유의하게 또 유의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토지를 제외한 다른 아파트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이 하락해서 이제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추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이 설 연휴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신도시와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 가격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도 바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승 반전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한 분위기인데요.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까지 높아지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반 하락으로 인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할 것이라는 공포까지 확산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량 압박과 꽉 막힌 전세 대출 등으로 올 한 해 전세가 반등은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 경기 침체가 심한 지방의 경우 역전세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공급량 증가로 약세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전세 시장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2019년 3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과 이 주택 거래 공급 물량 지표를 좀 보게 되면 이 부동산의 올해 상반기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를 제외하고는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 추이가 2013년 8월 이후에 상승률이 축소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신문지상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이제 방송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장기간 상승세가 유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숨고르기가 아닌가 이런 결론적인 내용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전세가에 대한 물량입니다. 어쨌든 간에 수도권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입주 물량은 올해는 좀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좀 보기는 좀 약간 드물 것 같고 오히려 좀 하락하면서 또 안정 유지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일단은 거시경제 어떤 지표 또 불확실성이 이제 내포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매수 수요에 대한 위축이 앞으로는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내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어떤 부동산 시책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 지수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수도권 지역의 물가 매매 가격 상승 추이가 현재 지금 1,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안정기에 좀 접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 흐름은 2015년 이후 2017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폭을 좀 유지를 하면서 현재는 좀 하락 안정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가 여태까지 부동산 상승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한 비율을 좀 따지게 되면 현재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비율은 상당히 좀 국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올해 상반기까지 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하반기 이후에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이 지수 추이에서 좀 볼 수가 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 안정세로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조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수도권 매매라든가 이 전세권 변동 이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현재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매매가에 대한 비율 자체가 한 0.05%, 전세가의 비율은 한 0.17% 정도 하락된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수도권 쪽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 상승률은 크게 낙폭이 없었는데 이 전세가 상승 비율은 좀 비율적으로 좀 가격이 좀 떨어져 있다. 또 올해 수도권에 대한 입주 물량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가에 대한 수도권 쪽 주변 지역의 전세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 5개 광역시야도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를 좀 봐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5개구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변동폭을 좀 보게 되면 현재 전체적인 흐름 자체, 이 그래프상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보합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대구라든가 광주,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세항 같은 경우가 좀 약간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소폭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가는 약간 비율적으로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매매가라든가 전세가 자체에 대한 비율 자체가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역별로 뭐 해제가 됐다든가 안 그러면은 부산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재개발 지역들에 대한 이주 수요 물량이 이 전세가에 대한 비율을 차고 올라가면서 이 전세가의 비율을 좀 크게 떨어뜨리지 않게 보합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 좀 특징이고요. 대구라든가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3년 정도 주기를 보게 되면 가격이 크게 올랐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죠? 보합을 유지하면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그런 단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런 추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도 1, 2월 달에 어떤 추이를 보게 되면 매매가라든가 전세가에 대한 비율은 아직도 그냥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구 쪽에 이제 재개발, 이제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하죠. 도심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멸실되는 건물에 대한 멸실 그런 어떤 비율과 앞으로 들어가는 어떤 분양 물건이라든가 입주 물량이 아직까지는 광주 쪽에는 올해까지는 입주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멸실 물량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이 광주 쪽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은 올해도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한 해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울산 지역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조선업이라든가 어떤 그 불황이 좀 장기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매매가라든가 전세가에 대한 가격폭을 좀 크게 유지를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라든가 내년 상반기에는 이 떨어지는 비율만큼은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내년 상반기 1, 2월 달에는 어떤 그 가격에 대한 어떤 바닥에 대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히 마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관망을 좀 유지를 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 어떤 지역별로 매수 시기,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 그런 시기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전체적으로 수도권 매매라든가 저가 변동률 이 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동산 자체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어떤 그 부동산 정책과 이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어떤 도표상에 대한 흐름 또 매매가에 대한 어떤 비율과 같은 어떤 비율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이라든가 여의도 용산 통합 개발이 이어지면서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하향 추세를 좀 보이다가 여의도 용산 통합 개발과 이어지면서 가격이 좀 크게 올랐는데 9.13 대책 이후로 어떤 전체적으로 가격이 크게 뭐 안정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3기 신도시 발표라든가 이제 1월 24일 날 주택 공시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말 정도에 개별적으로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4월 말까지는 좀 더 아파트라든가 특히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매매 또 매도의 어떤 시기 자체는 4월달 이후로 좀 잡는 게 좀 어떤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국 아파트에 대한 그 전세가 비율 자체가 약간 71% 정도로 이제 보합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역별이라든가 수도권 또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소폭 하락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월과 대비를 하게 되면 4월달, 6월달까지는 서울 전체적으로 이 소폭 하락세를 좀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1월달이라든가 2월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이 상당히 작고 또 어떻게 되면 매매 계약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도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만큼 1, 2월달은 어떻게 보면 좀 지켜보는 그런 어떤 추세가 더해진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개월 수도권의 경우는 2개월 연속 뭐 30% 정도가 이제 하락이 됐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좀 감소되는 그런 어떤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전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전세 이주 수요가 또 4월달, 5월달, 6월달이 되면 또 그 전세 이주 수요가 또 맞물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 떨어지는 낙폭에 대한 비율은 한 6월달 이후에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 및 분양 예정 물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도표상 보시다시피 2월 달에는 이 분양 물건 자체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도 2월 달도 같은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10.2%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월 평균 분양 물량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2월 달 물량, 즉 1, 2월 달 분양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적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이후 물량은 크게 또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 수도권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수도권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또 크게 늘어날 그런 예정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쪽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은행권의 이제 주택담보 대출 추이를 좀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규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현재 지금 대출에 대한 이율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재작년 대비해서는 약간 0.7% 정도가 하락한 약간 3.12% 정도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이 2년 동안 좀 떨어져 있다. 이게 좀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뭐 경기도나도 있겠고 또 전반적으로 어떤 금리 하락 기조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져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 정책 규제가 지금 현재 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 기준으로 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2조 한 6천억 정도, 2천억 정도가 이제 증가를 하였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조 한 6천억 정도가 좀 감소한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이 오히려 좀 적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안에서 보게 되면 그 어떤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그 폭이 좀 확대가 되었죠. 또 하나는 DSR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 강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이율 부분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2018년도에는 이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약 한 25조 한 7천억 정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모는 오히려 좀 낮아졌다. 이런 한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하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다. 우리가 좀 낙폭을 예상했었을 때 그 낙폭에 대한 비율 자체가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고 어떤 좀 뭐랄까요, 좀 관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서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은 한 4월 30일 이후, 5월 초쯤부터 어떤 그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 비율에 따라서 어떤 물건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금매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5월 달에서 6월 달 사이 또 이제 7월 달까지는 매수를 좀 권유를 좀 이제 좀 금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호의 기회가 아닌 것이고요.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흐름에 대한 어떤 추이를 직접 지켜보시고 어떤 매도 시기를 잡았을 때는 내년 상반기 이후라든가 올해 하반기에 매도 시기를 잡는 것이 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